제7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는 5박 6일간의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뚫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8건을 처리했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을 선도할 3차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을 담은 사법개혁 3법,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액수를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이번에 통과된 민생 개혁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형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발목 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목리를 부리는 건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통합은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합니다. 다행히 투기 운영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시켜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하게 운운하는 장외투쟁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국회 계단을 내려가 청와대까지 걷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요? 왜 청와대까지 걷습니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사법 독립과 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구구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구구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AI를 필두로 한 첨단 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동남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싱가포르는 영내 교통, 물류, 금융의 허브 국가로서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혈맹국으로서 전투기와 군함 등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학기술과 군사경제안보 분야에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아세아 의장국이고 싱가포르는 내년 의장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중동 정세 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실물 경제와 금융,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로 외교, 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에 나설 것입니다.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정청이 한몸이 되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 한국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을 축하합니다. 1956년 명동에서의 작은 첫 발걸음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5천이라는 신기원을 달성했고 코스피 6천을 넘어 더 높은 희망의 신대륙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에는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풍요로운 내일의 꿈을 실현해주는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70년의 긍지를 자양분 삼아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서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 측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지 공간과 본부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책 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장 움직임도 잘 살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길이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합니다. 이라는 국제 항행의 해협 폐쇄를 경고했으며 실제로 지난 토요일 이후 중동발 원유 및 가스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가스 및 산업통상유관부서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자원수급 그리고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했으며 현재 우리는 수개월치 전략비축유 그리고 의무비축량을 초과하는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위기 대응력은 충분합니다. 또한 유조선 일정을 긴밀히 관리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조선과 LNG선의 운항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전개에 맞게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자금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여 이러한 사태가 국내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투기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짓자 행보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투기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대미투자 특위는 내일인 3월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 소위를 가동해 3월 9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상화 이재명은 합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매도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자 가계대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에 이어 땅값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투기 근절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농사를 짓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휴경하는 농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단속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화되는 기후변화,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신기술 농업이 등장하는 다양한 여건 변화가 생기는 만큼 농촌 현장에 적합한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로 나갈 때, 안 나갈 때 구분도 못합니까? 민심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과 당내 이견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략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우왕좌왕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개혁을 인질 삼았던 필리버스터는 중도에 자진 철회하고 도망쳤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명분 없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끌고 갈 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민생개혁 인질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당입니다. 급기야 오늘부터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시작했어야 했던 대미투자 특위도 내일로 밀렸습니다. 결국 오늘도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주지하다시피 대외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합니다. 이 중도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도 미루고 명분 없는 장애투쟁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합의된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정작 도보 행진을 해야 했던 때 국민의힘은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배출이라는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국민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와서는 내란 종식을 위한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걷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혹시 명분 없이 걷기 시작했다가 필리버스터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또한 장동혁 대표의 당시 때처럼 당내 갈등을 덮거나 행정통합 지연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쇼는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증언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총 주제는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껏 장동혁 대표에 대해 논의하느라고 행정통합, 민생에 대해서는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던 것입니까? 심지어 한 국민의힘의 지도부 의원은 당내 이슈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는데 서로 머리를 식히자는 차원에서 장애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내 갈등을 식히기 위해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장애투쟁이 아닙니다.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먼저 충남 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행정통합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충남 대전이 통합에 나설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가 결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게 추진할 것입니다.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막혀있는 법안들에 더하여 상임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국익을 위해, 또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윤어게인을 거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절이라고 하는 숭고한 날을 정략적 선동의 무대로 전략시켰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헌정 종말로 매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식 거부권 정치의 재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꺼내든 가장 비겁하고 낡은 정치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이재명 악마 외에는 국민의힘 위기의 돌파구가 없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수십 년간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부선하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국회 입법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윤석열식 거부권 정치가 그리우십니까? 결국 윤어게인 외에는 전략이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의 정치적 무능을 만회하기 위한 치트키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종용하며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가 개혁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미특위 김상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적이 되는 길을 걷지 마십시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해 미국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굴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익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역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처리가 지연되어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표적 관세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이 높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대미특위 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익을 저버리는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대역 죄인이 될지 국익을 지키는 공당이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애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선거 관리는 내가 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였다라는 망상에 빠져 내란 범죄를 저지른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신앙촌의 신도들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내에 지방선거 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와 그의 찬성 입장을 밝힌 이미자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무 맹랑함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도 정당 추천 참관인 등 수십만 명이 넘게 선거 투입 인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광범위한 감시체계 하에서 선거 조작이란 있을 수 없음을 이미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증과 선관위의 반복된 공개 설명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부정선거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법 절차상으로도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도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 늪에서 허우적 대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현혹시켜 집결하려는 윤 어게인 세력 무리들과 그들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만나 어떠한 생산적 의미도 없는 부정선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퇴행적 장면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토론회 직후 국민의힘 내에서 지방선거 감시 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미자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TF 구성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음모론에 휩쓸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이름을 내걸 자격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정당 정치를 하랬더니 신앙촌 교주가 되어 정치적 영생이라도 얻고 싶으신 겁니까? 국제정세는 혼란스럽고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도 산더미입니다. 정치가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힘이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의 삶이 있는 정상의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갑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 중구 국회의원 원내 부대표 박용갑입니다. 지난 3월 1일 천안 규탄대에서 정청래 대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통합하면 커집니다. 통합하면 부자가 됩니다.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통합을 먼저 주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은 바로 국가 균형 성장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짐을 쌉니다. 월세방 하나 얻으려고 서울로 향하는 그 막막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광주와 전남을 보십시오. 통합으로 20조 원이 확보가 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 충남만 반대합니까?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세제 지원도, 첨단 산업 육성도,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충청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님, 충남 청양의 아들 이장우 시장님, 충남 보령의 아들 김태흠 지사님, 우리는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하여 충청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홍배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부대표 박홍배 의원입니다.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냐는 수많은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을 1년 더 미루자는 국힘의 주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한 간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분쟁의 불씨를 걷어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산업평화 촉진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점검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가 아닌 영업이익이 97% 급감해 적자로 돌아선 뒤에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과는 노동자와 고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실적 악화를 우려한 주주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과로를 견뎌온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 고객들에게도 책임 있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고객의 안전에 대한 답이 없는 사과라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개사과를 하는 사이 지난달 4일 또 한 분의 새벽 배송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휴무일에 백업 기사로 호출되어 일하던 중 새벽 4시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쿠팡 측은 고인이 주 평균 4.6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힐 뿐 고인이 주당 총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쿠팡이 격주 5일제를 눈속임하기 위해 유령 개정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과 규제의 공백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고정, 야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힘없는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제는 이 당연한 명제가 상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휴식시간 보장, 야간 노동시간과 연속 근무일수, 월 야간 노동일수의 제한 등 야간 고정노동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심야 새벽 배송 물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불가피한 심야 새벽 배송 물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더 늦지 않게 야간 고정노동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플랫폼 물류 노동자의 안전기준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제70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